저는 박정옥,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반찬 가게에서 살아왔지만 그날 저는 발효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민지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살려다오! 밖에서는 분명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살짝 들려오는 며느리의 발소리. 조금만 버티세요. 어머니, 곧 끝날 테니까. 속삭이는 듯한 그 혼잣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살려달라는 제 외침은 무시되었고 며느리의 냉정한 속내만이 남았습니다. 민지야, 며느라, 나 얼어 죽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의보다 더 깊숙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건 며느리가 똑똑히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의 끝에 있는 건 바로 저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박정옥, 72입니다. 인천 부계동에서 반찬가게 정옥찬방을 30년째 지키고 있죠.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부평시장 새벽장에 들렀다가 소래포구 어시장 경매 시간에 맞춰 우럭광어 손질거리를 받고 강화도에서 내려오는 젓갈차가 도착하면 새우젓 한 통을 나눠 오곤 합니다. 오늘도 늘 하던 대로 부계역 1호선 첫 차를 타고 부평시장역에서 내려 시장통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칼처럼 매서웠지만 저는 여전히 가게 셔터를 올릴 때가 제일 마음이 놓입니다. 가게 뒤편에는 오래된 저온 발효실이 하나 있습니다. 묵 반죽과 동치미, 깍두기 숙성에 쓰죠. 안쪽 손잡이가 헐거워서 한 번 걸리면 자주 헛도는 버릇이 있습니다. 지난달 도둑이 들 뻔한 뒤로 아들 재호가 CCTV를 새로 달아줬어요. 엄마, 이제 안심해요. 라고 말하던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엄마, 오늘은 문어운 동치미가 반찬 세트 메인입니다. 소래에서 무가 좋아요. 그럼 배즙 조금 타서 아린 맛 잡자. 하준이는 학교 어때? 시험 기간이라 늦게 잔다네요. 며느리 민지는 늘 바쁩니다. 가게 전표 정리도 정확하고 손님 응대도 매끈하죠. 다만 제게 말을 건넬 때면 감정의 문턱을 살짝 높여 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나이 든 어른이라면 한 번쯤 내가 있어도 되는 자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머니, 발효실 들어가실 때 꼭 저한테 말하고 들어가세요. 요즘 문이 자주 걸려요. 응, 알았어. 오늘 동치미는 낮에 한 번만 확인하지 뭐. 오전 손님이 한바탕 지나가고 시장에서 사온 물을 씻어 천일염에 살짝 절였습니다. 점심 무렵 민지가 계산대 뒤에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특약까지 묶으면 사고 처리 시 지급 준비가 빠르다고요. 네. 수익자 변경은 오늘 중으로. 아, 도장은 제가 챙길게요. 제 이름이 도장이라는 단어 곁을 스쳐 지나간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배달 오토바이가 들이닥쳤고 전화 소리는 소음 속에 묻혔습니다. 엄마, 배달 들어왔어요. 부평동 아파트 단지 104동 702호예요. 묵무침 추가요. 그래, 묵무침은 참기름 아끼지 말고. 저녁에 눈 올지도 모르겠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깐 쉬려는데 도장 케이스가 평소와 다른 서랍에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바꿔 둔 걸까? 고개를 갸웃하던 차에 하준이가 학교에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침밥 김치전 맛있었어요. 친구가 레시피 물어봤어요. 우리 하준이 입맛은 할미가 책임져야지. 수학은 어때? 하준, 할머니가 나누게 알려준 방법이 더 쉬워요. 아이의 웃음은 겨울 가게에도 햇살 한 줌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하준이 앞에서만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민지가 다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치미, 국물이 조금 텁텁해요. 아마 발효실 온도가 올라갔나 봐요. 안에 들어가서 묵 반죽하고 깍두기 통도 같이 봐주실래요? 지금 손님이 곧 올 텐데. 제가 앞보고 있을게요. 잠깐이면 돼요. 잠깐. 그 한마디가 걸렸습니다. 발효실은 안쪽 손잡이가 예민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익자 변경이라는 낯선 말. 하지만 한 집살이 며느리의 부탁을 오래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 발효실 문을 열었습니다. 냉기와 함께 젖은 소금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오른쪽 벽엔 묵 반죽통이, 정면 선반엔 깍두기 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국물을 살짝 찍어 맛을 보니 매실청의 단맛이 조금 과했습니다. 내가 낮에 서둘렀구나. 중얼거리며 뚜껑을 하나씩 열고 산소 빠짐을 확인했습니다. 민지야, 묵 반죽은 괜찮은데 동치미는 무채를 더 얇게 썰어야겠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던 바깥 소리가 잠깐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어 문으로 한 걸음 갔습니다. 그때 철컥 익숙한 금소금이 귓속을 때렸습니다. 안쪽 손잡이를 잡고 돌려보았지만 헛돌뿐이었습니다. 민지야? 저는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혹시 장난인가 싶어 웃음기를 억지로 붙인 채 말끝을 가볍게 올렸죠. 민지야, 문이 걸렸나 본데? 문 바깥에서 실루엣이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발소리. 매우 가볍고 아주 천천히 멀어지는. 공기가 점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겨울날 소래포구에서 이른 배를 놓쳤을 때처럼 사소한 실수 하나가 하루를 어긋나게 만드는 그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CCTV도 있고 하준이도 곧 올 거야. 할머니, 어디 있어요? 멀리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감이 목젖까지 올라왔다가 곧 뒤따라온 낮은 속삭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어머니, 곧 끝날 테니까. 그 말은 문틈으로 스며든 냉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민지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살려다오. 손끝이 저려오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존심 하나로 버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존심으로 진실을 끝까지 붙잡기로 했습니다. 문 너머의 인기척이 조금 더 가까워졌고
바깥의 공기가 아주 얇게 틈을 다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발효실 천장의 온도계 눈금이 2도씨에서 1도씨로 내려앉았습니다. 몸속까지 서늘해지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오가 숨부터 고르고 기억을 잡아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낯선 단어들 특약 수익자 도장 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하준아 거기 있니? 하준아. 제 목소리는 얇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이 소리와 함께 우리 집의 균열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테니까요. 문 바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으로 문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나는 오늘 들은 모든 소리와 말을 잊지 않겠다. 발효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래된 깍두기 항아리들이 조용히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 너머로 아주 작은 금속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딱.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 문이 열릴 차례였습니다. 발효실 문이 열리던 순간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건 손자 하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붙잡고 있었고 그 뒤에서 민지가 태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어머. 문이 고장 났었나 보네요. 제가 방금까지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준이가 재빨리 열어줬네요. 다행이에요. 제 온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태연한 연기가 더 소름 끼쳤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똑똑히 들은 속삭임 조금만 버티세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문이 분명 누군가 걸어 잠근 것 같았는데 어머니, 요즘 날이 추워서 손잡이가 얼어붙는 경우도 많대요. 너무 걱정 마세요.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순간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 묻는 대신 아들 재호에게 먼저 털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한다면 오히려 제가 노인네의 망상 취급을 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 무렵 재호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에 고기 냄새가 배어 있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오늘 가게 일 괜찮으셨어요? 그냥 평범했지. 너는 힘들지 않니? 대형마트랑 경쟁하려니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준이 생각하면 버텨야죠.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고된 하루 끝에 힘든 기색을 더 얹고 싶지 않아 말을 삼켰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발효실에서 들은 민지의 혼잣말, 낮에 전화에서 흘러나온 특약화 수익자 변경, 그리고 도장이 다른 서랍으로 옮겨져 있던 일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려는 순간 제 몸은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자정 무렵 잠결에 하준이의 방문이 열리더니 작은 그림자가 제 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준 할머니, 미안해요. 무슨 소리니? 우리 하준이가 왜 미안해? 하준 오늘 엄마가 저보고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혼자 들어갔다고 말하래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위험에 빠뜨렸고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하준아,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해준 것만으로도 할미는 숨통이 트인다. 하준 근데 엄마가 무서워요. 자꾸 보험금 얘기를 해요. 보험금이라는 단어는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통화, 수익자 변경이라는 말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제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더 끔찍한 일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하준아, 내가 할머니 도와줄 수 있겠니? 하준, 네 하지만 엄마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걱정 말아라.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 아이의 눈동자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밤하늘에 불어오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실을 잡아야 한다. 누가 뭐래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 할머니와 손자의 비밀 동맹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민지의 방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북해동 골목은 아직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 며느리 민지가 수상쩍은 전화를 했고 발효실에 저를 가둔 것도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하준이가 털어놓은 보험금 이야기까지 이제는 증거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가게는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부평시장 아파트 단지 주부들이 들어와 배추 겉절이, 도라지 무침을 한아름 사갔습니다. 저는 손님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했지만 마음 한켠은 민지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사 끝나면 저녁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래, 알았다. 몸살 안 나게 하렴. 민지의 태도는 평소보다 더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사람은 가면을 쓸수록 더 매끄럽게 보이기도 하니까요. 저녁 무렵 민지가 회계 장부를 챙겨 방에 들어가더니 문을 꼭 닫았습니다. 그 순간 하준이가 제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할머니, 지금이 기회예요. 엄마가 방에 없어요. 가게 뒷문으로 나갔어요. 정말이니? 그럼 서류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하준 네, 파란 파일이에요. 책상 서랍 깊숙이 있어요. 아이의 떨리는 눈빛을 보며 제 마음도 덩달아 조마조마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더 큰 화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민지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얇은 이불이 곱게 접혀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생활 공간 같았지만 제 시선은 곧장 책상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하준아, 내가 말한 게 이거니? 네, 맞아요. 저 안에 있어요. 조심스레 서랍을 열자 파란색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파일을 꺼내 펼쳐보니 낯익은 제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익자 서민지라는 글자가 붉은 인주로 찍혀 있었죠. 이게 뭐야, 5억 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저는 그런 문서에 사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도장이 사용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뒤쪽을 보세요.
파일 뒷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A4 용지에 볼펜으로 쓰인 글, 제목은 어머니 사고 계획. 첫 번째 발효실 문 잠금 사고사 처리 가능. 두 번째 계단 추락 유도. 세 번째 가스 밸브 조작. 제 손에서 파일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 죽음을 단계별로 시나리오처럼 써둔 것입니다. 글씨체는 분명 민지의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니, 하준아. 할머니, 우리 복사해 두자. 그냥 갖고 있으면 엄마가 눈치챌 거예요. 아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제자리에 조심스레 넣고 한 장씩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기록은 분명 남았습니다. 문득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랍을 닫고 침대 위에 놓여있던 이불을 만지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방이 좀 춥지 않아요? 그냥 이불이 잘 개져 있나 보고 있었지. 어머니도 참,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순간 제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혹시 이미 들켰던 건 아닐까? 그날 밤 방에 돌아와 사진으로 남긴 문서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집에서 목숨을 걸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제 손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 재호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보여줄 날이 올 겁니다. 하준아, 오늘 내가 없었다면 할미는 끝내 진실을 모른 채였을 거다. 꼭 기억해라.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걸. 할머니, 저도 이제는 할머니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드릴게요. 아이의 말은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비록 며느리의 그림자가 우리 집안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민지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벗겨낼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발효실의 차가운 공포는 이제 더 큰 전쟁의 서막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발효실에서의 차가운 공기와 민지가 속삭이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어머니, 곧 끝날 테니까. 그 소리만 떠올리면 등골이 다시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제 손에 남겨둔 보험, 서류 사진과 계획서 사진이 있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자마자 부엌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장 보러 갈게요. 요즘 날씨도 추운데 밖에 다니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 그러렴. 그녀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 안에 깔린 의도는 이제 뻔히 보였습니다. 저를 집 안에 묶어두려는 거였죠. 저는 태연한 척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전 장사를 마친 뒤 아들 재호가 잠시 가게에 들렀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얼굴이 수척해 보이는데. 괜찮다. 그냥 잠을 설쳤을 뿐이지. 너는 일은 어떠냐? 요즘 고깃값이 올라서 손님이 줄어요. 빚이 점점 부담됩니다. 재호의 말 속에서 빚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깊게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지가 저런 극단적인 짓을 꾸민 이유는 바로 그 빚 때문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을 희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책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조심스레 닫았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사진들 잘 간직하고 계시죠? 그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다. 근데 엄마가 자꾸 오늘 저녁에 아빠랑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기억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감금 시도로 끝나지 않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수순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죠. 하준아, 우리가 서둘러야겠다. 증거를 더 모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에 밝혀야 해. 그래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다. 하준 언제요? 이번 주말 큰할아버지 제사가 있잖니. 친척들이 다 모일 때 그 자리에서 보여주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결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그날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재호는 피곤한 얼굴로 국을 떠먹었고 민지는 애써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셔. 오늘도 반찬 소금을 2번 넣으셨다니까요. 내가 언제 그런 적 없는데. 엄마, 요즘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들은 어정쩡하게 대답했지만 민지는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없던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전혀 안 한 통화를 들었다고 주장하셨잖아요. 제 속은 끓어올랐지만 지금은 맞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섣불리 말하면 제가 더 수상해 보일 테니까요. 대신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그렇게 치밀하게 꾸미는구나. 하지만 곧 모든 게 드러날 거다. 그날 밤 창문 밖으로 겨울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이 저장된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류 속 제 도장, 수익자 서민지, 그리고 사고 계획서라는 제목까지 모두 분명했습니다. 손끝이 저려올 만큼 긴장했지만 마음 한쪽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이제 판은 벌려졌다. 남은 건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다음 날 아침 북해동 골목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흰 입김을 내뿜으며 저는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눈이 내리면 손님이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이제 곧 주말,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제사 자리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모든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지가 조작이라 우기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하준 할머니, 오늘 밤과 후에 제가 가게 CCTV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니? 너 그거 어떻게 보려고? 하준 아빠가 지난번에 비밀번호 알려주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기억해 두었거든요. 아이의 말에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맞습니다. 가게 CCTV가 있다면 발효실 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사진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한가해지자 하준이는 재빨리 CCTV 화면을 불러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숨을 죽인 채 영상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에요. 할머니 보세요.
어머니가 발효실 문을 닫으시는 장면이에요. 화면 속에는 분명히 민지가 제 등을 살짝 밀어 안으로 들여보낸 뒤 밖에서 문을 닫고 손잡이를 두세 번 확인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이건 하늘이 도운 거다. 할머니, 이 영상은 제가 따로 저장해 둘게요. 혹시 엄마가 지우면 안 되니까. 아이의 침착한 태도에 저는 뿌듯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 남짓한 손자가 이런 무거운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 덕분에 제가 아직 버틸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재호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기 박스를 옮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오늘 거래처에서 또 톡촉 전화가 왔어요. 이대로 가면 피톡촉이 더 심해질 거예요. 재호야,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지키는 게 먼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이 아내를 감싸고 있는 현실이 더 답답했습니다.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아들의 눈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자 민지가 다시 제 방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요즘 어머니가 많이 깜빡하셔도 저희도 걱정돼요. 내가? 나는 아직 멀쩡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혹시라도 큰 병이면 미리 알아야 하잖아요.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 친절 속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진, 문서, 그리고 CCTV 영상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제 손에 들어왔으니까요. 민지야,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병원은 내가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어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제 눈에 분명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또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번 주말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모든 걸 밝히겠다. 설사 아들이 끝까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진실은 증거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제사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북해동 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휘돌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진실을 밝히는 날이 될 테니까요.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부평 쪽에서 큰 아들이, 송내에서 작은 아들이, 그리고 먼 친척들까지 모여 총 15명이 집안에 모였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실은 분주했지만 제 마음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모든 게 오늘 끝날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죠. 엄마, 제사 음식은 제가 챙겼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재호야, 오늘은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사 끝나고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한다. 아들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쥐고 있던 서류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민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오늘은 경건한 자리인데요. 경건하기에 더 말해야겠다.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내 목숨이 위태로웠던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켜고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보험 서류와 사고 계획서라 적힌 종이의 사진. 친척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경희 씨 이름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데 5억 원이라고요? 그리고 이건 뭐죠? 발효실 사고, 계단 추락, 가스 누출이라니?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준이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준 맞아요. 저도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발효실에 가두고 저한테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준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를 모함하는 거야? 아니에요. CCTV에도 다 찍혔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 둔 CCTV 영상을 큰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민지가 제 등을 살짝 밀어넣고 문을 잠그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었단 말입니까? 경희 씨,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를 이렇게 해치려고 했다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오. 민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지, 그래요. 맞아요. 다 제가 했어요. 이 집 빚이 산더미인데. 어차피 오래 못 사실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다 무너지는 게 억울했어요. 그녀의 외침은 순간 모두를 침묵시켰습니다. 재호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정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내 어머니를. 민지는 안 살고 싶었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고. 그러나 그 순간 친척들이 일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빚이 힘들다 해도 가족을 해치려 한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에 알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어머니 목숨을 노린 살인 미수입니다. 민지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엔 분명 용기가 있었습니다. 고맙다, 하준아. 내가 아니었다면 할미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제사상 앞에서 가족의 어두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지가 꾸며온 거짓과 계획은 무너졌고, 이제 모든 것은 새로운 국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넘기면 끝날 일이지만 제 아들 재호의 마음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린 하준이의 마음 속에 남을 상처는 어떻게 보듬어야 할까요? 제사상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 뒤 집안은 큰 파도에 휩쓸린 듯 했습니다. 경찰이 불려오고 민지는 결국 연행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방 한쪽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호가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재호야, 내 잘못이 아니다. 누구라도 믿었던 사람한테는 속을 수 있는 거다.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아들이 저를 믿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준아, 엄마가 잘못한 건 분명히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넌 엄마의 아들이잖니.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할미가 잘 안다. 하준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아이의 눈빛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10살 남짓한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죠.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하준아, 사람은 잘못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거란다. 내 엄마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울부짖었지만 결국 CCTV와 서류, 그리고 하준이의 증언 앞에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 서민지 씨,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됩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조사실 바깥에서 이 모든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가게 빚은 어떻게든 제가 책임질게요. 민지가 저런 짓을 한 것도 결국 제 탓입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재호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잘못은 잘못한 사람의 몫이지. 내가 짊어질 건 아니다. 그리고 빚 문제는 내가 방법을 찾아보마. 제 목소리에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생전에 남겨둔 비밀 자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금 더 회복할 시간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하준이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엄마 말 안 들었으면 할머니가 위험했을 수도 있었죠. 그렇지. 하지만 내가 용기를 냈잖아. 그래서 할미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하준 저 할머니랑 꼭 같이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안 계시면 무서울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준이. 앞으로는 할미가 내 곁을 꼭 지켜줄게. 민지가 없는 집안은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을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창밖에 쌓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맺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진심으로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남은 빚 문제, 그리고 민지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하준이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민지가 구속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부계동의 겨울은 아직 매서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 불안에 시달리던 나날은 끝났고 이제는 새벽녘 눈을 뜨면 단순히 오늘 할 일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은행 빚은 다 정리됐습니다.
친척들 도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엄마가 보여주신 증거. 덕분에 일이 빨리 풀렸어요. 그래, 수고했다. 내가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니 그게 제일 기쁘다. 사실 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미리 마련해 둔 작은 토지가 있다는 걸 이제서야 털어놓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값이 올라 10억 원이 넘는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호야, 이 돈은 내 아버지가 먼 훗날 가족이 무너질까봐 대비한 거다. 너와 하준이에게 쓰라고 남겨둔 거야. 엄마 그렇게 큰 돈이 있었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로 평가받는 거지. 가진 돈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란다. 그걸 민지가 몰랐던 거고. 하준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 학교 끝나면 바로 가게로 올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반찬 만들고 싶어요. 그래, 우리 하준이. 앞으로 할미가 내 곁을 지켜줄게. 2번 다시 무서운 일 없게. 아이의 눈빛엔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웃음 속에 다시 아이답게 살아가는 기운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제겐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친척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무심하게만 보였던 조카들이 찾아와 반찬 가게 일을 도왔고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근데 어른이 결국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땐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지는 결국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법정에서 눈물로 가족을 지키려다 그랬다고 말했을 때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누군가를 희생시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봄이 다가오자 북해동 골목에 다시 장이 서고 시장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가게 앞에 진열된 고기와 반찬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얼어붙은 발효실, 모른 척하던 며느리의 눈빛, 그리고 하준이의 작은 목소리. 그때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할미는 여기에 없었을 거야. 할머니, 저도 알아요. 그래서 매일 감사해요. 저녁 무렵 가족이 함께 밥상을 차려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그래, 이제 우리 집은 다시 살아나야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할머니, 아빠, 저도 꼭 도울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겨울에 칼바람이 떠나간 자리엔 이제 서로를 향한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골목길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돈도 재산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진짜 가족을 지탱하는 건 믿음과 사랑이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새겼습니다. 다시는 두려움에 떨지 않겠다. 끝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내겠다. 그렇게 저의 겨울은 끝났고 새로운 계절이 우리 집안에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큰 상처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법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지켜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음속에 작은 상처를 안고 계신가요? 무료인 구독과 따봉마크의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